자, i7의 사운드 리뷰 잘 보셨죠? 이제는 달려보겠습니다. 현재는 i7 x드라이브 60 모델이에요. 이 차를 가지고 여러가지 실험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왜 i7을 먼저 꼽았을까요? 먼저 굉장히 무거워서 좀 여러가지 모터나 배터리에 부하를 주고 싶었어요. i7 x드라이브 60 모델 같은 경우는 무게가 2750kg에 이릅니다. 제가 탔으니까 이제 2.8톤이 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출력도 꽤나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배터리와 모터에도 조금 더 많은 부하가 걸릴 수 있게 되니까요. i7 x드라이브 60 모델에는 544마력에 이르는 전기 모터 2개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고성능 모델이면 부하 조건에 걸맞는 그런 실험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고성능 모델은 여러가지 그 배터리 쿨링이라든지 이런 고성능 전용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가지고 일반적인 전기차와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침 i7 x드라이브 60 무겁고 출력도 높으면서 일반적인 주행을 감안한 전기 세단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꼽혔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제로백 부하 테스트예요. 재원상의 기록으로는 한 4.7초 정도를 기록한다고 하는데 실제 측정을 해보니까 4.4초에서 4.5초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런치 컨트롤이 시작이 되면 이 모터의 회전력을 제어를 해서 차가 붕붕붕붕붕붕 빠르게 가속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만들어준다는 그런 부분도 좋았고요. 5번 정도 제로백 테스트를 반복을 해보니까 거의 제로백 수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7번 이상으로 넘어가니까 4.5초에서 4.6초 정도까지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가속을 한 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가속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했기 때문에 7번에서 8번까지 지속 성능을 보여준다는 점은 충분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다이나모 장비 위에서 어느 정도 성능을 내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아무래도 전기차이고 이 2개의 모터가 각기 작동을 하다 보니까 정밀하게 토크까지 측정이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출력 측정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 먼저 감안을 해주시고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력 곡선,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후륜 모터가 먼저 작동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동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는 이 전후 모터를 함께 사용해서 최대 출력과 최대 토크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때 만들어지는 출력, 최고 출력 약 506마력 전후를 보여줬어요. 현재 이 모델의 재원상 최고 출력이 544마력이니까 이를 퍼센테이지로 환산해보면 약 6% 정도의 구동 손실률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최고 출력이 발휘되는 구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 시속 100km 정도에서 최고 출력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최고 출력을 굉장히 손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특히 최대 토크 같은 경우도 전기차의 특징이죠. 이 전력이 들어가는 순간 최대 토크가 발휘되기 때문에 정말 일상적인 상황에서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를 상당히 여유롭게 뽑았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현재 모델은 M 패키지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어링 왼쪽에 이 부스트 페달이 장착이 돼 있어요. 자, 이 패드를 사용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스포츠 부스트 모드로 변경이 되면서 약 10초간 최고의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약 490마력 정도를 끌어내다 쓰고 있는데, 이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면 544마력, 이 차가 낼 수 있는 최고 출력을 그제서야 끌어내서 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스트 패들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544마력을 내지만 이 544마력이라는 최고 출력을 조금 더 빠른 시점으로 당겨서 끌어내는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현재는 스포츠 모드로 되어 있죠. 지금은 시속 6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시속 80km 이전에는 이 부스트 모드를 쓰고 가속을 하면 정말 체감될 수 있는 유의미한 가속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속 80km 이상의 속도라면 부스트 모드를 쓰더라도 최고 출력이 발휘되는 시점이 이미 도달을 했기 때문에 체감상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발휘되는 출력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일상적인 상황에서 출력을 만들어내고 스포츠 모드에서 또 최고 출력 한번 바꾼 다음에 부스트 모드에서 최고 출력을 더 앞당기는 이런 기술력, 이런 부분은 배터리와 모터를 관리해주는 이 인버터의 스위칭 파워가 꽤나 높아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상당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i7 x드라이브 60의 최대 에너지 회수량은 220kW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최대로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시속 200km 부근에서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최대 에너지 회수를 하거든요. 일반적인 상황, 시속 100km에서 약 120km 상황에서는 약 180kW 전후에 에너지 회수를 한다는 점은 에너지 회수량을 좀 더 높였으면 하는 바람은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에너지를 회수를 하면 배터리로 들어가겠죠. i7 x드라이브 60에는 105.7kWh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삼성 SDI에서 납품을 받고요. 실제 가용 용량은 101.7kWh예요. 약 4% 미만의 이 버퍼인데 이 정도면은 꽤나 이 마진을 좀 적게 잡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과 BMW 예전부터 전기차를 개발하면서 인연을 시작을 했고 현재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i7에는 삼성 SDI가 개발을 한 5세대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제 리튬, 그 다음 코발트, 망간, 그래서 NCM이라고 부르는 그런 배터리가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보통 삼원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삼성 SDI의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그리고 망간 대신 알루미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CA 배터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그 하이니켈 타입이 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하이니켈 배터리는 니켈 함량이 80% 이상을 뜻하고 있는데, 이 삼성 SDI의 이 5세대 P5 배터리는 니켈 함량만 88%에 이릅니다.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그 구반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효율성이 높은 배터리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삼성 SDI는 이제 6세대 배터리도 이미 개발을 마친 상태예요. 6세대 배터리는 사실상 9반반 이상의 그 효율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배터리도 이 BMW에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향후 출시된 이 BMW의 전기차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런 배터리를 이용하는 i7 x드라이브 60 충전은 최대 195kWh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이 40%가 넘어가면 이 충전 속도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80%가 충전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195kW가 아니라 거의 50kW 전후의 속도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최고 충전이 되는 그 기간을 조금 더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네요. 무거운 전기차여서 그런지 전비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벤츠 EQS와 비교를 하면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i7이라고 특별히 전비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현재 나오고 있는 전기차들이 전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i7 후속 모델도 조금 더 개선을 시킬 그런 여지는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BMW의 전기차, 무거운 전기차죠. i7 x드라이브 60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가지 측정을 했는데 이것은 데모 버전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더욱더 많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하겠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김선웅, 여러분들은 모토그래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